자, 우리 6반 친구들을 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변이와 진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이 진화 원리 중에 하나인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선택이 무언가 같이 학습지 23쪽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면은 자연선택이란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에게 유리한 형질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자연선택이라고 해요. 자, 이 자연선택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되면은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종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한 갈래에서 다른 갈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분화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래쪽에 양가로 2번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을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채워보기 전에 이 자연선택에 대한 개념을 여기 기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한 다음에 채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린이 그려져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자, 이 기린의 목 길이가 다 어때요? 어떤 애들은 길고 어떤 애들은 목 길이가 짧고 목의 길이가 다양한 기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린들은 어떤 먹이를 먹고 있죠?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를 먹어요. 이파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목이 긴 기린이 이 이파리를 먹는 데 유리할까요? 짧은 기린이 유리할까요? 목이 긴 애들이 먹이를 먹는 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이 경쟁해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어요. 짧은 애들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죽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돼. 여러 세대를 계속 반복을 한다면 후에 어떤 기린만 남겠어요? 목이 긴 애들만 남아서 새로운 종이 분화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자연선택이다. 자, 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잉 생산이야.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많이 일단 낳고 그 중에 몇몇은 죽고 몇몇은 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체 간에 다양한 형질이 존재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같은 종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잖아. 우리 6반 아이들 모두 인간이란 하나의 종이죠. 하나의 종인데 생김새들이 다 어때요? 다 다르죠. 형질의 그 특성들이 다 다른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같은 종인데 같은 종 안에서 형질이 다른 것을 변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체 간의 다양한 형질이 존재한다. 여기다가 변이라고 채워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개체 사이에서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라고 채워보자. 경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긴다. 우리 지금 이 진화의 원리,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가 자손에게 이 유리한 형질을 전달함으로써 선택되는 거, 자연선택이죠. 여기 자연선택. 자, 이런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계속 반복이 되면은 진화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생물의 진화이다. 그래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을 쭉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 자연선택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례는 갈라파고스 핀치의 진화입니다. 자, 갈라파고스라는 지역은요 어디에 있느냐, 여기다가 잠깐 그려보면은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한 1000km 떨어진 곳에 섬들이 모여 있어요. 이거를 갈라파고스 군도 또는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불러요. 이 섬들이 모여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 그려보면요, 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섬 사이에는 뭐가 흘러요? 바다가 흐르죠. 바다가 흐르는데 이 바닷물의 흐름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들 간의 거리도 좀 있고 이 해류의 흐름도 빨랐기 때문에
이 섬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 간의 이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이 생물 간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 간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다양하고 환경들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 핀치새라는 새가, 조그마한 새가 있어요. 핀치새라는 새가 이 섬에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했는데 처음에 초기에 이 핀치새의 부리 모양은 매우 다양했어요. 다양했는데 이 섬마다 먹을 수 있는 열매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유리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살아남겠죠. 이 과정을 이제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같이 보면요, 갈라파고스 핀치의 진화라고 해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어때?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일단 여러 섬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러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큰 섬이 있고 작은 섬이 있는데, 큰 섬에는요 이 선인장에 달려있는 열매를 먹어야 하는 거고, 이 작은 섬은 크고 단단한 씨앗과 같은 열매를 먹어야 돼요. 자, 이 큰 섬으로 이주한 핀치새 같은 경우는 선인장에 있는 열매를 먹어야 하니까, 선인장에 가시 있잖아. 이 열매를 잘 먹으려면 부리가 어때야겠어? 길고 뾰족해야 이 선인장에 있는 열매를 콕콕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갖는 핀치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아서 이런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만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이 작은 섬엔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으려면 부리가 그만큼 또 어떻게 해야겠어? 부리가 이제 단단하고 크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갖는 핀치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 과정 뭐로 설명할 수 있다?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같이 빈칸을 세워보면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정착한 최초의 조상 핀치가 각 섬의 먹이와 환경에 적응하여 여러 종으로 진화하였음. 자연 선택에 대한 첫 번째 예를 지금 설명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예는 환경에 따른 나방의 개체수 변화로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견된 일이에요. 자, 여기 산업혁명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산업혁명이 뭐죠? 예전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러는 시기가 산업혁명인데, 자,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했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는 석유나 석탄을 많이 떼면서 공기의 질, 대기의 질이 많이 안 좋아졌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나무에 이렇게 나방 밑에 하얗게 낀 거, 이거 뭐냐면 지이류예요. 지이류. 이끼류인데, 지금 지이류 같은 경우는 종마다 그 색깔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 나무에 하얀색 이끼 같은 게 꼈어. 지이류가 꼈어요. 이거는 환경이 깨끗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방이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 더 눈에 잘 띄니? 검은색 나방이 더 새끼 짙으니까 눈에 더 잘 띄겠죠. 그러면 이 나방을 잡아먹는 새 같은 포식자 같은 경우, 이 검은색 애들을 먼저 먹을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색의 나방이 더 많이 남겠어요? 흰색이 더 많이 남겠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대기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공기 오염이 많이 됐어. 그러면 지이류도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 나무가 가지고 있던 본연의 어두운 갈색이 띄겠죠. 그럼 이렇게 이 나무색 위에 있는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눈에 잘 띄니? 흰색 나방이 더 눈에 잘 띕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있는 나방의 색은 검은색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검은색 나방이 개체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 선택에 해당하죠. 자, 같이 빈칸을 채워보면 나무 줄기에 지이류가 많이 살고 있어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보다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방의 개체수가 많다? 흰색. 자,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이류가 사라져 검은색 나방이 흰색 나방보다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고요. 어떤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검은색.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화에 대한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진화는요, 뭐냐? 환경 적응에 의한
진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이 동물의 신체 구조 같은 게 발달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낙타입니다. 자, 낙타는 사막의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여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대요. 왜 그럴까? 낙타에 있는 이 혹 때문이겠죠. 많은 친구들이 이 혹 안에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혹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낙타가 먹이나 물을 오랫동안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필요할 때 이 지방을 분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물도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로 낙타가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겠죠. 이 낙타가 오랜 시간 동안 뭘 먹지 않고 견디다 보면요, 이 혹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아무튼 환경 적응에 의한 진화의 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펭귄인데, 이 펭귄은 오동통통하네요. 그쵸?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은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 뭐가 좋을까요? 추위에 잘 견딜 수 있겠죠. 이런 환경 적응에 의한 진화 과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진화입니다. 생물 간의 상호작용. 자, 생물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식동물은요, 오랫동안 잘 달릴 수 있는 신체를 많이 가진 개체가 많이 살아남아 천적을 더 잘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육식동물은 숨어 있다가 한 번에 먹이를 잡으려면 한 번에 확 덮쳐야 되잖아. 그래서 짧은 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신체를 가진 개체가 많이 살아남아 먹이를 재빨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유리한 신체 구조가 다르죠.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거고. 자, 이제 4번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과 진화입니다. 자, 얘들아, 항생제가 뭐야? 항생제?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물이에요. 자, 얘들아, 세균은 영어로 뭐야? 세균은 영어로 박테리아야.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금 학교에 못 나오고 집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균인가요? 세균은 아닙니다. 세균이 아니고 뭐야?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영어로 어떻게 써? 바이러스. 이렇게 쓰잖아. 자,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는 아까 뭘 죽인다 했어? 세균을 죽인다고 했어. 그럼 항생제로는 세균을 죽일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항바이러스제 이런 걸 써야 합니다.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랑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항생제 내성이라고 했는데 내성이 뭐예요? 내성이라는 거는 잘 견디는 것을 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는 이 세균에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이 세균이 죽어야 되는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해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지 않겠죠. 이런 걸 항생제 내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과 진화 역시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이 빈칸을 채워보면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세균 집단이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으로 진화하는 것을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진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노란색 하나하나, 이게 뭐겠어? 각각이 세균입니다. 세균인데 이 가운데에 보면은 유전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전자가 지금 다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네. 색칠되어 있어요. 이 파란색 유전자는 뭘 의미하느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유전자인 거야. 항생제를 투여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성이 없으니까, 잘 견딜 수 없으니까 다 죽겠죠. 다 죽는데, 우연하게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이 세균들에서 하나의 세균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지금 빨간색, 얘만 빨간색이잖아. 그죠? 얘만 빨간색이잖아.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면은 파란색 유전자를 가진 세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죽을 텐데,
이 빨간색 유전자를 가진 애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죽지 않겠죠.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했더니 빨간색 애들은 이렇게 살아남고 파란색은 거의 다 죽었죠. 하나만 살아남았네.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켰어. 항생제를 계속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세균만 남겠어요? 다 빨간색만 남았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항생제를 투여해도 얘네가 잘 죽어 안 죽어? 잘 죽지 않겠죠. 이게 이제 자연선택에 의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이 항생제 처방이 남용되면은 우리 몸속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진화할 테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도 이 약발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는 꼭 항생제를 먹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감기 같은 경우는 약을 먹기보다는 좀 참고 나중에 진짜 나이 들고 진짜 몸에 무리가 오는 큰 병을 앓게 되었을 때 약을 써야 그 약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병원 가서 약 처방받는 게 좋지 않고 좀 참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은 여러 세대를 계속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도 돌연변이도 일어나야 되는 걸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진화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시키면 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박스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일어나지만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짧은 시간에 자연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했고 이 자연선택에 대한 강의는 지금 마치고 또 하나 강의 들으러 가세요. 자, 여기까지.